지금 월가에서는 지난 11월 13일 이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그 어떤 자산에서도 본 적 없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려 30일입니다. 주말과 휴일을 제외한 영업일 기준으로 30일 연속 단 하루도 빠짐없이 자금이 순유입되고 있는 유일한 자산, 바로 리플 현물 ETF 이야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리플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고 답답해하실 때 기관들은 왜 미친 듯이 이 자산을 쓸어 담고 있을까요? 그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단순히 차트의 등락을 넘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리플을 중심으로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실 겁니다. 특히 오늘 분석할 내용은 전체 XRP 공급량 중 실제로 시장에 풀려 있는 42, 0.87%의 진실과 G2C와 스위프트가 설계한 거대한 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바로 시작합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데이터는 바로 ETF 자금의 흐름입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가 최근 인터뷰에서 직접 언급했듯이 리플 현물 ETF는 출시 이후 30일 연속 순유입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록이냐면요. 같은 기간 동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ETF조차도 며칠간은 자금이 빠져나가는 순유출을 겪었습니다. 시장 전체가 조정을 받고 공포에 질려 있을 때조차 리플 ETF만큼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새로운 자본이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이 자금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12월 12일 기준으로 누적 순유입액은 약 9억 7,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4천억 원에 육박하고요. 전체 운용자산 규모는 11억 8천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솔라나 ETF 같은 경쟁 알트코인 상품들을 이미 훌쩍 뛰어넘었죠. 여기서 우리가 읽어야 할 핵심은 단순히 돈이 들어왔다가 아닙니다. 이 자금의 성격입니다.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가격이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는 전술적 매매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들어오는 자금은 구조적 자산 배분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즉 단타로 수익을 내고 나가려는 자금이 아니라 포트폴리오의 일부로서 장기적으로 보유하기 위해 들어오는 거대 기관들의 스마트 머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 리플이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규제된 제도권 내에서 운용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차별화된 자산이라는 것을 간파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관들은 왜 이렇게 급하게 리플을 매집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공급 쇼크의 가능성을 계산해 봐야 합니다. 흔히들 리플은 발행량이 너무 많아서 가격이 오르기 힘들다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인데요. 전체 발행량 중에서 실제로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는 유동 물량은 전체의 42, 0.87%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에스크로 락업이 걸려 있거나 리플사가 보유하고 있어 시장에 당장 풀리지 않는 물량이죠. 지금 ETF들이 빨아들이고 있는 물량이 벌써 전체 공급량의 1%에 육박하는 10억 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겨우 1%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매수세가 멈추지 않고 지속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ETF가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을 계속해서 흡수하다 보면 실제로 거래 가능한 42, 0.87%의 유동성 풀은 급격하게 말라붙게 됩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이 제한되는 순간 우리가 경제학 원론에서 배웠던 가격의 폭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기관들은 바로 이 42, 0.87%의 한정된 파일을 두고 소리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셈입니다.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유동성이 말라버린 상태에서의 매수세는 가격을 수직으로 밀어 올릴 테니까요. 이러한 자금 흐름의 배경에는 더 거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G2C와 금융안정위원회가 주도하는 국경 간 결제 개선 로드맵입니다. 약 5년 전 G2C는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높은 비용, 느린 속도, 불투명성을 해결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리플은 이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기도 전부터 정확히 이 스펙에 맞춘 인프라를 구축해 왔습니다. 이건 마치 시험 문제가 유출된 것도 아닌데 정답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다른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어디로 공을 차야 할까를 고민하며 우왕좌왕할 때 리플은 이미 공이 도착할 위치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지두심가 요구하는 투명성, 속도, 프라이빗과 퍼블릭 레저의 상호 운용성, 그리고 토큰화 준비성까지 리플의 기술은 이 모든 항목을 라인 바이 라인으로 완벽하게 충족합니다. 지금 리플이 금융 시스템에 적용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리플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 내부에 내재화되어 있습니다. 규제 준수부터 유동성 설계까지 G2 미 산하의 중앙은행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깨끗하고 준비된 브릿지 자산은 현재 지구상의 XRP가 유일합니다. 이 흐름은 전 세계 금융 메시징의 표준인 스위프트의 변화와도 정확히 맞물립니다. 많은 분들이 리플이 스위프트를 완전히 대체하곤 없애버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조금 더 정교합니다. 스위프트는 지금 단순한 메시징 시스템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공유 원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핵심 전략은 토큰 불가지론입니다. 즉 CBDC든 토큰화된 예금이든 규제된 스테이블 코인이든 가리지 않고 연결하겠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XRP의 진가가 발휘됩니다. 스위프트가 수많은 은행과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신경망 역할을 한다면 그 신경망 사이를 오가며 실제 가치를 전송하는 혈액 역할은 누가 할까요? 각국의 통화가 서로 다르고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를 즉시 연결해줄 중립적인 브릿지 자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가장 빠르고 저렴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XRP입니다. 모든 은행이 XRP 레저를 직접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스위프트 망을 통해 가치가 이동할 때 그 기저에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환전을 처리하는 핵심 레이어로서 XRP가 작동하게 되는 시나리오. 이것이 바로 리플이 그리는 그리고 스위프트가 필요로 하는 공생관계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퍼즐 조각이 있습니다. 바로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USD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금융 시스템에서는 테더와 같이 예치금 증명이 불투명한 자산은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블랙록이나 뱅가드 같은 거대 기관들이 수조 원의 자금을 움직이는데 감사가 불투명한 코인을 사용할 리 만무하죠. 그들은 철저하게 규제되고 감사가 완벽하며 미국채와 현금으로 100% 담보되는 자산을 원합니다. 현재 시장에서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서클의 USDC 그리고 곧 출시될 리플의 RLUSD 정도입니다. 특히 리플은 블랙록과 협력하여 실물 자산 토큰화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주식, 채권 등 전 세계의 모든 자산이 토큰화되어 블록체인 위로 올라올 때 이를 결제하고 정산하는 통화로서 RLUSD가 쓰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RLUSD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데에도 역시 XRP가 사용됩니다. 즉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질수록 XRP의 활용도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인 셈입니다. 네. 리플사는 이제 단순한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아닙니다. 그들의 행보를 보면 차세대 금융의 JP 모건이 되려는 야망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최근 리플이 단행한 인수합병 건들을 살펴보세요. 수탁 전문 기업인 메타코와 스탠다드 커스터디를 인수했고 기업 자금 관리 솔루션 업체인 G트레저리와도 손을 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부터 전송하고 유동성을 공급하고 기업의 내부 자금 관리 시스템에 연동하는 것까지 금융의 A to Z를 모두 리플의 생태계 안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수직 계열화를 마쳤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은 가격이 지지부진해 보일지 몰라도 2026년 이후 이 모든 인프라가 하나로 통합되어 돌아가기 시작할 때 리플이라는 기업의 가치와 XRP의 가격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구간에 진입해 있을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당장의 차트만 보고 리플은 안 된다, 리플은 무겁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 외환 거래와 결제 시장의 규모는 수경원 단위입니다. 리플이 이 거대한 시장의 전부를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단 5% 아니 10%의 점유율만 가져온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금의 1달러, 2달러라는 가격이 과연 합당할까요?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리플 팀은 단기적인 펌핑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5년 전 GUC가 그렸던 청사진을 묵묵히 현실로 구현해냈고 이제 그 결실을 맺기 직전인 개화기에 서 있습니다. 지금 XRP에 투자한다는 것은 단순히 코인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새로운 금융 질서의 표준에 베팅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지루한 횡보장은 어쩌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들과 나란히 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은퇴를 넘어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세대 간의 불을 거머쥘 수 있는 기회. 여러분은 이 기회를 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또다시 방관하시겠습니까?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